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우리나라 4월 대미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매기고 또 같은 달 5일이죠. 그때는 이제 그 모든 국가의 품목 대부분에 일괄적으로 붙는 10% 기본 관세를 발효한 후에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 대미 수출 1위를 차지하던 자동차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면서 지금 수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자, 관세로 인한 피해 얼마나 커질지, 국내 자동차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관세가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대미 수출액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 맞은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자동차 품목별 관세 25% 세율을 이제 얻어맞은 셈이니까요. 네. 뭐 자동차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겨우 두 자릿수 정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 기아 합쳐서. 네. 근데 25% 관세를 얻어맞은 셈이니까 사실 이제 수출에서 남길 수 있는 뭐 웬만한 마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상당히 뭐 피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갖고 나오진 않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 미국이 이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한 게 그 관세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한 이 관세 영향이 앞으로 그럼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 시장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하나는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인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국에서 100대가 판매된다고 저희가 본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대수는 6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0대를 생산할 때 65대밖에 미국에서 네. 생산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USMCA 그러니까는 예전 나프타죠. 나프타 체제 안에서 그리고 또 FTA 국가 간의 관세는 0%였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미국에서 생산해서 인접 지역으로 수출도 했고 우리나라로 수출도 했고 반대로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도 수출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관세가 작동한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면 그 100대 중 65대를 다 이제 미국 시장 안에다 쏟아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100대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보면 35대는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25%의 관세를 때리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네. 한 8에서 9%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거나 네. 마진의 하락 요인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에게 가격의 형태로 전가를 한다고 저희들이 본다면 결국에는 뭐 수요도 감소할 수 있고 미국 안에서의 가동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자동차 업체들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네. 국내 기업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 작년 기준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대수가 80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잠깐만요. 현대 기아차가 네, 미국 얼마큼? 현지에서 생산한 대수가 80만 대가 조금 안 작년에요? 됩니다. 네. 네. 판매된 대수가 170만 대니까요. 네. 시장 평균보다는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낮겠죠. 하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미국 신공장 가동이 새롭게 들어가서 네. 이게 30만 대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얼마 전 뭐 백악관 발표를 통해서 5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고 했으니 네. 이것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만 대 중에 80만 대를 작년에는 생산을 했지만 네. 신규 공장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는 최대 50만 대까지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고 네. 이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수입이 좀 녹록지 않다고 했을 때는 뭐 주말 근무라든지 특근 등을 통해서 생산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155만 대 네. 정도 생산이 가능한 셈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170만 대가 계속 수요가 유지된다고 전제를 하고 본다면 15만 대 정도가 아마 관세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풀 가동하고 여러 노력을 하면은 관세 노출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네. 줄어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각에서 네.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서 걱정을 하셨던 이제 숫자들은 뭐 현대차 기준 뭐 4조, 네. 뭐 기아차도 한 3, 4조 정도 영업이익에서 훼손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좀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분석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자체가 작년에 미국에서 수입했던 양들 의 단순하게 25%를 완성차 업체들이 다 온전히 진다는 전제 하에서의 그렇게 이익 감소 이제 러프하게 했을 때. 네, 네. 양이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생산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신규 공장 가동을 통한 뭐 관세 노출도를 낮추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된다면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제 가동이 올라오는 구간 안에서는 이 관세된 노출도를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은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일부터 원래 이제 25% 부과할 예정이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요. 이것도 그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지 않았나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관세율도 계속 바뀌고 네. 나라별 국가별 또 품목 관세 개별 관세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이제는 지금 거의 아예 모르겠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지경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화 조치가 왜 나왔는지 일단 얼마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완화가 맞는데요. 네. 사실 그 현지에서 조립하고 생산한 차량에 대해서 네. 이 판매가의 15%만큼을 관세로 상쇄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25% 관세를 받고 있고요. 네. 권장 소비자가의 15%만큼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관세 적용을 먼저 해준다고 하면 3.75% 정도만 이 관세에 대한 효과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되는 셈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안 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25% 관세를 내는데, 때린다고 얘기를 했죠. 원래, 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조립되는 차량에 대해서 네. 15%만큼 관세를 상쇄시켜 주겠다고 지금 근데 얘기를 하는 처음에는 셈이니까. 환급해 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이 다시 상세로 바꿨어요. 크레딧을 주면서 그 관세 효과를 상쇄시켜 주는 효과가 옵셋을 있기 한다.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상세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 비율도 조정을 해서 한다면서요? 네, 첫 해는 15% 비율로 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10% 비율로 이제 무관세를 한다고 한 셈이니 네. 실질적으로 25%에 15%는 한 3.75%. 아, 그다음에 25%. 맞습니다. 네. 그리고 25%에 10%에 대한 무관세니까 2.5%.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 관세 완화의 완화의 폭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셈인 그래도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 그렇죠. 안 하는 네.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25%에서 3.75 낮추니까 20% 초반으로 가는 거고. 네. 근데 그 다음 해에는 2.5% 낮추는 거니까 22.5%가 되는 맞습니다. 거고. 하지만 이제 그 관세 폭 자체가 그 완성차 업체들이 낼 수 있는 수익성의 수준을 이미 충분히 뛰어넘은 수준에서 관세율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이익률이 네. 뭐 기껏해야 1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를 뛰어넘는 관세율에서 아. 논의가 되고 있고 네. 뭐 그 안에서의 상세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손해라는 거죠. 네, 영업이익이 맞습니다. 안 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완화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에 뭐 당장 무슨 이익이 되거나 이런 느낌을 못 받는데 어떻습니까? 분석을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대변을 하고 있죠. 네네. 현대차, 기아차 투자하신 분들 중에 사실 이제 손해를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관세가 작동한다는 취지 하에서의 그 어떤 뭐 가정들이 뭐 자동차 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방향을 향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트럼프 정부 자체가
이 관세 자체를 이제 목적으로 뭔가 대하기보다는 네. 원하는 것들을 이끌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는 점. 네. 결국에는 지금에 대한 최악의 상황 이후로는 이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봤을 때는 뭐 이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주가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 섹터 중에서 이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방송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에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손해를 봤다는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온 건가요? 가장 지금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인지 네, 작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작년 상반기 때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거진 30만 원까지 주가가 갔다가요. 네. 지금은 뭐 20만 원 밑에서 거의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뭐 이 관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구간에서는 뭐 16,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고점에서 작년 상반기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3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부품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고요? 부품 관련된 관세들의 경우는 네. 지금 그 USMCA 같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쪽에 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무관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그렇죠. 국가들을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부품에 대한 현지화를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현지화율이 그래도 아주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가격이 좀 싸야 되는 부품들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80% 이상은 현지화가 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적어도 캐나다나 멕시코까지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네. 좀 어느 정도 현지화율이 올라 있다고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완성차 자체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지금 관건인데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월에 그 30조 넘는 네.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그 취임 100일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대차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네. 보도가 나왔는데 그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현대차가요? 일단은 뭐 트럼프 1기 때 계획을 했었죠. 그때도 강한 투자를 요청했었던 상황이었었고 바이든 정부 취임한 이후에도 뭐 전동화 전환에 대한 요구들을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면서 네. 이때 이제 투자들이 집행이 됐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작년 말 뭐 트럼프가 취임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미국의 신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었던 전기차 전용 공장 30만 대짜리 공장에 네, 대한 네. 건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얹어서 50만 대까지 추가 증설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제라든지 뭐 알루미늄에 대한 이제 관세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이제 철강 생산을 위한 제철소를 네. 루이지애나 주에다가 짓겠다라는 발표가 아마 금액 면에서는 가장 큰 아하. 포인트라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세 번째는 뭐 최근에 가장 뭐 미래 성장에 대해서 화두가 되는 산업 부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이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실익을 따지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사실 내어 보인 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실익을 굳이 따지자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었던 뭐 과거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생산과 판매에 대한 분배가 최적점을 갖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최적점이 깨졌다는 것만 봤을 때 저희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에서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 코로나 이후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국보호주의라든지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컸거든요.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 장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급망이 재편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논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의 투자라고 본다면 뭐 일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공급망이 저렴한 지역도 있을 거고요. 뭐 기술들이 고도화된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나 지역별로 저희들이 뭐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투자가 좀 적합하게 성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야 실익이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지 그렇긴 한데 않을까 투자자들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서는 일단 뭐 관세 부과에 대한 수익성 저하 부담은 좀 덜지만 재무적 부담은 늘어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과연 내가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네. 주가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주가는 반영을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경감시키기 위해 뭐 좀 불가피한 투자들을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는 좀 업사이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대차처럼 다른 이제 기업들도 다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해외에 진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혼자만 조립 공장을 지어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반적으로 공급망이 네. 동반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부품사들에 대한 동반 진출 논의들은 충분히 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관세의 영향이 좀 영구적으로 된다고 본다면 그 코로나 때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통해서 전가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비교적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품사는 아무래도 갑을 관계에 있어서 네, 네. 이런 그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관세로 인한 어떤 마진 하락의 부담을 부품사에게도 일부 좀 전가시킨다라는 측면에서의 네.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소비자한테도 가격이 어쨌든 이제 전가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 때문에 가동률이 저하되는 부담들도 또 부품사 입장에서는 좀 더 뼈아프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원자재들에 대한 관세들, 뭐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같은 관세들이나 아니면 물류 관련된 불안함들 때문에 운송비들이 또 올라간다고 저희들이 본다면 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또 사실 부품사들이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정확하게 코로나 때 이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일어났었던 국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거든요. 부품사들에 대한 마진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자동차 관세를 계속 25% 부과할 경우에 미국 자동차 판매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부정적이죠. 가격이 높아지면 저희가 뭐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저희도 이제 장기 시계열로 분석을 좀 해보면 네. 1% 가격이 올라갈 때 보통 한 0.9% 정도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속된 말로 3% 올리면 3% 수요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가깝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65%가 현지 생산하고 35%를 수입한다고 말씀드렸으니 35%에 25% 관세를 때리면 8.75% 거의 99%의 손익 변동 요인이 생긴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그냥 저희가 페어하게 소비자들이 3분의 1 물고 누가 3분의 1이 완성차가 주체별로 물고 3분의 1이 부품사들이 그렇다면 문다고 좋겠으나.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가격이 3% 올라가니 수요는 3%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품사가 3% 감당을 할 경우에는 뭐 이 또한 부품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악화되는 요인들이 네. 있겠죠. 근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차량을 판매할 때 권장 소비자가 대비 지금 현재 미국 기준으로는 7% 정도 할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요거를 4% 할인한다고 하면 조정.
예. 그러면은 소비자한테까지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한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얘는 네, 코로나 때가 딱 정확하게 이랬거든요. 코로나 네. 때 공급망 차질을 이슈로 완성차가 가격 인상을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했죠. 이게 직접적인 가격 인상도 있지만 이제 풀옵션 그 높은 가격대 같은 차지만 네. 높은 가격대 차량을 중심으로 이제 소화를 시켰던 부분들 이런 직간접적인 가격 인상이 관세가 작동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자동차 관세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협상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잠깐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사실 이제 시점이나 네. 수준을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간 이제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뭐 이런 정책들이 결정됐었던 사항들을 보신다면 네. 뭐 저희가 현대차도 일찌감치 그 투자에 대한 카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신은 되게 늦게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시점이라든가 사실 이제 수준을 특정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도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026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북중미 월드컵 또 저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뭔가 좀 풀어나가야 될 니즈들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려도 맞습니다.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거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관세를 높인 채 이것들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시간은 좀 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네. 때문에 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 국가들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좀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 협상에 대한 결과를 좀 빠르게 도출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냐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거 이벤트를 좀 보고 가면 좋을지 또 투자 전략은 장단기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주가에는 가장 좀 중요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봤을 때 미래 성장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저희들은 뭐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 대한 뭐 뉴스들이라든지 어떤 전략들의 변화들이 주가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는 사지도 팔지도 않는 약간 연옥과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연옥이요? 하고 왜냐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팔기 어려우실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선제적으로 굳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될까? 예, 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는 걸 사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이 있어요. 움직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슈 해소 전까지는 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트럼프 당선 이후의 주가 패턴들을 보면 주가가 올랐을 때 나는 그때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 실제로는 잘 워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주가가 방향성을 갖기 위해선 이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 추천을 드릴 때는 낮은 수준에서 나눠서 가져가되 네.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방향성을 도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